정말 예민하다, 엄마. 민혁 씨한테 어떻게 말을 해? 엄마 아빠가 자기랑 같이 밥 먹는 게 싫어서 명절에 오지 말라 그랬다고 해. 그렇게 말하려면 그렇게 해. 김서방 어디 가서 그러면 욕먹어. 그러니까 충격요법이라도 써야지. 그렇게 어떻게 말해? 말 안 하고 그냥 살아도 그건 너 자유고. 어쨌거나 엄마 아빠는 같이 밥 못 먹겠으니까 네가 어떻게 말하든 신경 안 쓸게. 왜 이렇게 매정해? 그래, 정 넘치는 너는 네 남편이랑 알콩달콩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양명화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양 씨는 사위와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게 싫었습니다. 너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사위가 사고를 치거나 천하의 나쁜 놈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밥 먹는 것이 특별히 불편했습니다. 사위의 견디기 힘든 식사의 절 때문이었습니다. 양 씨는 살면서 이렇게 더러운 습관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사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죠. 쩝쩝 소리를 내는 것은 기본이었고, 먹었던 젓가락으로 함께 먹는 반찬을 뒤지는 것은 욕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악하는 양 씨 부부에게 딸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래도 이해를 못할 텐데 사위가 그러는 걸 보며 같이 식사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 일을 없애야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에 사위와 딸을 볼 수 없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누구나 양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 것이었습니다. 양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라 곱게 키우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무던하게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딸은 그런 성격으로 컸습니다. 둥글둥글했고 수더분했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동안에도 큰 사고를 친 적이 없었고 속썩을 일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어쩌면 너무 털털하게 키운 것이 화근이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곱게 키웠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싶었습니다. 딸은 30대가 되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엄마 아빠도 마음에 들어 할 거야. 딸의 말을 듣자면 직장도 좋다고 했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양 씨 부부도 딸의 결혼 소식을 반겼습니다. 당신은 안 서운해? 외동딸이 결혼한다고 그러면 아빠들이 서운해 한다던데. 아들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 그런가? 양 씨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사위를 데리고 인사를 오겠다기에 며칠 전부터 설레었습니다. 음식이 좀 부족할까? 지금도 식탁 주저앉으려고 해. 먹성이 좋대잖아. 아무리 먹성이 좋아도 그걸 어떻게 다 먹어? 양 씨가 식탁을 보며 고심하자 남편이 말렸습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정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져 있었습니다. 처음 사위를 만나는 자리인이 정성을 다해서 차렸죠. 몇 분 뒤에 도착한 사위는 인상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덩치가 꽤나 있는 편이었는데 요즘 빼빼 마른 젊은이들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양씨 부부는 사위와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일단 앉아서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남편이 식탁으로 모두를 이끌었습니다. 양씨는 국자 등을 챙겨서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위가 설레는 표정으로 양씨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다 직접 차리신 거예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해봤어요. 아, 매운탕 좋아한다면서요? 네, 엄청 좋아합니다. 딸에게 미리 들어 매운탕을 준비했습니다.
사위는 거의 침을 흘릴 것 같은 표정으로 식탁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식사하자고 말하자 사위가 얼른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을까 걱정되어 양 씨가 사위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눈여겨보려고 했는데 그의 젓가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X자로 교체된 젓가락이 음식을 집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불편해 보였습니다. 양 씨는 딸의 젓가락질을 어려서부터 교육시켰지만 남의 젓가락질을 보고 지적할 만큼 경우가 없진 않았습니다. 물을 안 꺼냈네. 양 씨는 비어있는 물컵을 보고 물을 꺼내기 위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들리는 엄청난 소리에 놀랐습니다. 웬 국수를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음식이 없는데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자 잡채를 라면 먹듯이 후루룩 들이키는 사위가 보였습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먹방 같기도 했습니다. 소리가 어찌나 큰지 남편도 밥을 먹다가 말고 사위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복스럽게 먹지 않아? 딸이 푼수처럼 말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며 먹는 걸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양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인데 맛없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사위는 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하며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잡채를 흡입했습니다. 정말로 흡입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큰 접시에 담겨 있던 잡채가 순식간에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양 씨의 말에 사위가 입에 든 잡채를 우물우물하며 이제야 배고픈 게 조금 가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입안에 한가득 음식이 들어있어서 무슨 말인지 얼른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매운탕 덜어서 먹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냄새가 정말 좋네요. 여기. 국자 줄게요. 아닙니다. 저는 국자 잘 안 써요. 매운탕을 덜어 먹을 수 있는 빈 그릇이 각자 하나씩 있었고 양 씨가 국자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그 손길을 마다했습니다. 그러더니 밥 먹던 숟가락을 들어 냄비에 푹 담가 국물을 한술 떠먹었습니다. 당황스러운 기분으로 국자를 들고 있던 손을 내렸습니다. 진짜 솜씨가 좋으시네요. 캬하는 소리와 함께 엄지를 척하고 들어 보이는 사위에게 양 씨는 어색한 미소를 돌려주었습니다. 국자로 떠먹지. 양 씨의 말에 사위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게 편해요. 그리고 설거지하기 편하잖아요. 그러면서 국물을 두세 번 더 떠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적입니다. 그러면서 호탕하게 웃는 사위의 얼굴에다가 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웃었고 남편의 표정은 양 씨와 비슷했습니다. 자꾸만 쪽쪽 빨아댄 숟가락을 냄비에다가 푹 담갔다 뺐다 하는데 비위가 상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매운탕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는 사람인데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운탕을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젓가락질을 잘못해서. 그러면서 매운탕 안에 있는 생선 살을 냄비 안에서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젓가락질에는 서툴러서 생선살이 깔끔하게 분리되지 않았고 매운탕은 분해된 살점들로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매운탕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었는지 젓가락이 쉴 새 없이 냄비를 오갔습니다. 진짜 잘 먹지? 그러네. 딸은 양 씨의 심정이 어떤지는 모르고 양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보는 어머니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죠. 그 후로 남편은 매운탕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양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위는 매운탕 냄비를 개인 그릇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양 씨가 유별난가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건 기본 상식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괜히 덜어먹는 그릇을 준 게 아닌데 말이죠. 초면에 냄비에 같이 숟가락, 젓가락을 담그기에는 양 씨의 비위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게 불편한지 대부분 반찬을 숟가락으로 떠먹었습니다. 감자볶음 같은 밑반찬은 숟가락으로 퍼올리려고 하니 자꾸만 미끄러지자 맨손을 이용해서 숟가락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양 씨는 경악스러운 마음을 애써 숨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반찬을 집어먹고 또다시 숟가락을 쪽바는데 양 씨는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위는 그 숟가락으로 흐트러진 반찬들을 접시 안쪽으로 수시로 모았습니다. 그게 버릇인 것 같았죠. 나름 깔끔해 보이려고 한 행동인 듯한데 참 식사의 절이 뭐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위의 숟가락이 지나간 반찬에는 도저히 젓가락이 가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먹은 것도 없이 속이 더부룩해졌습니다.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자꾸 물만 들이켰습니다. 양 씨는 그동안 살면서 자신이 그렇게 까다로운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사할 때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저분하게 먹는 사위를 보니 식사가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같이 식사를 하게 된다면 꼭 각자 그릇에 담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딸은 식을 올렸죠. 결혼하고 나서는 만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도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양씨 부부도 바빠서 평소에는 얼굴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 통화는 자주 하지만 만나는 건 어쩌다 한 번이었고 보통은 밖에서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제대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명절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양 씨는 1년에 2번밖에 없는 명절이 곤욕스러웠습니다. 자주 못 보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였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었습니다. 명절 연휴 첫날은 양 씨 부부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었을 때는 딸과 사위의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어서 도착할 거라고 했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일찍 출발해서 좀 빨리 도착할 것 같은데 점심 같이 먹어야 할 것 같아. 점심은 휴게소에서 먹겠다던 딸이었기에 양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느긋하게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점심을 준비해야 하니 말이죠. 아이고, 이럴 때가 아니네. 1시간이면 도착한대. 정말? 서둘러 준비해야겠다. 양 씨는 얼른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양 씨를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라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 요리를 하려면 한참 걸릴 것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어머, 벌써 왔니? 그런데 딸은 전화로 얘기했던 시간보다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직 요리를 상을 차리려면 좀 더 있어야 했습니다. 아, 배고프다. 사위가 들어서면서 한 첫말이었습니다. 인사는 그 뒤로 이어졌습니다. 잘 지냈어? 남편이 사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나와본 양 씨는 사위를 보고는 조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2-3달 전에 한 번 보았는데 그때보다 살이 많이 찐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도 결혼 전보다 통통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순간 누구인지 못 알아볼 만큼 살이 올라 있었습니다. 아, 배고프다.
아침을 너무 부실하게 먹어서 그런지 배가 너무 고프네요. 사위는 집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배고프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침에 먹은 떡국 때문에 너무 빨리 배가 꺼졌다며 말이죠. 자기 엄청 많이 먹었잖아. 그래도 떡국은 배가 금방 꺼져. 사위가 그러자 양 씨의 마음이 너무 조급해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금방 밥 차리니까. 양 씨는 바쁘게 요리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분주하게 반찬을 놓았습니다. 식탁엔 밑반찬이 몇 개 차려져 있었습니다. 양 씨는 국을 끓이며 옆에서 고기를 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옆으로 오더니 수저통에서 숟가락과 젓가락 한 세트를 쏙 빼갔습니다. 양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는데 사위가 밥솥에서 밥을 한 그릇 푸더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직 덜 됐으니까 거실에서 기다려. 식탁에 앉아서 기다리나 싶어서 양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위의 행동에 양 씨의 얼굴엔 물음표가 떠 있었습니다. 혼자서 식사를 시작한 사위. 양 씨도 남편도 하던 일을 멈추고 사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배고픈 건 잘 못 참아서요. 에이, 기다렸다가 같이 먹지. 나는 어차피 오래 먹으니까 지금부터 먹고 있어야 속도가 맞아. 그러면서 웃는데 양 씨는 조금 기가 질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랬다면 숟가락을 빼빼섰을 텐데 사위라 잔소리를 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따끔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웠죠. 남편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식사 준비하는 사람을 두고 혼자서 밥을 먹는다는 게 양 씨의 상식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런 사위를 두고 별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예의가 아니면 충분히 알 텐데 말이죠. 양 씨는 그냥 서둘러 밥을 차리자 싶었습니다. 손이 빨라졌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상이 다 차려졌습니다. 찌개가 아닌 국이라 각자 앞에 하나씩 있었고 생선을 구운 것도 하나씩 덜어서 따로 줬습니다. 그런데 모든 반찬을 각자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사위는 양 씨가 마지막으로 놓은 접시를 보더니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고추 장아찌였는데 한 입 베어 물더니 또다시 맛있다고 엄지를 세웠습니다. 그 모습에 뿌듯했던 것도 잠시. 한 입 베어 문 고추를 다시 접시에 가지고 가서 양념을 묻히는 것에 얼굴에 실금이 갈 것 같았습니다. 맛있으면 그 앞으로 좀 덜어줄까? 양 씨가 애써 속마음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따로 줘야 할 것 같았는데 사위는 됐다며 웃었습니다. 또 설거지 얘기였습니다. 사위와 식사를 할 때마다 충격을 받는 듯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양 씨도 스스로가 이렇게 비위가 약한 사람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다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그러면 더럽다고 핀잔하긴 해도 아예 안 먹지는 않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사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 먹은 고추장아찌 꼭지를 자신의 앞에 두는 게 아니라 반찬이 담긴 접시 끝에 걸쳐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꼭지가 깨끗하게 떼진 것도 아니었고 고추에 이 자국이 그대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양 씨가 조심스럽게 꼭지를 집어다가 식탁에 두었습니다. 혹시나 실수였나 싶었지만 그 다음도 또 그 다음도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반찬을 어떻게 집어먹으라는 것인지 몰랐죠. 그쯤 되자 사돈네에서 어떻게 가르쳤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한 행동을 보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왜 고기를 안 드세요?
먹고 있어. 사위의 말에 양씨가 고기 볶음을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 고기 말고요. 국에 있는 고기요. 소고기잖아요. 아, 보라 엄마는 물에 빠진 고기는 잘 안 먹어. 정말요? 맛있는데. 잘 안 먹게 되네. 앞에 놓인 소고기 묵국을 양씨가 숟가락으로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소고기를 피해서 뜬다고 떴는데 몇 점 들어 있었죠. 그러자 사위가 아깝다며 숟가락을 입에 문 채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그럼 고기는 제가 먹을게요. 저는 좋아해요. 그러더니 입에 있던 숟가락으로 양씨의 국그릇에 있던 소고기를 건졌습니다. 두세 점을 건지기 위해서 이리저리 숟가락이 국 속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눈을 질끈 감았죠. 나름 친근함의 표현인 것 같기는 했지만 너무 놀랐습니다. 양씨는 다시는 국에 숟가락을 넣지 않았습니다. 양씨는 일찍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폭격이라도 맞은 듯한 식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반찬에 양념이 저 반찬에 묻어 있었고 저 반찬이 또 이 반찬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맛있게 반찬을 퍼먹는 사위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열심히 식사 중이었습니다. 정점은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입안을 가글하더니 꿀꺽하는 소리에는 속이 미식거렸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이를 쑤시려고 이리저리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는 양씨는 자리에서 일어서 버렸습니다. 그만 먹어야겠다. 그러자 남편도 슬그머니 양씨를 따라서 일어났죠. 식사를 마친 뒤에 딸과 사위는 좀 쉬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체한 것 같아. 소화제 있지? 나도 하나 먹어야겠어. 당신도? 남편도 양씨도 속이 좋지 않아 소화제를 찾아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양씨는 딸만 살짝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식사할 일이 평생에 걸쳐 있을 텐데 그때마다 소화제를 먹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양씨의 말을 듣고는 오히려 양씨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인데 뭐 어때? 양씨도 남편과는 찌개도 한 냄비에다가 놓고 먹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그렇게 먹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가족이기는 하지만 식사를 하는데도 격이 없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딸은 도무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딸은 그게 아무렇지 않으니 결혼을 했겠지만 양씨는 사양이었습니다. 그게 예의가 아닌 건 너도 알잖아. 맛있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민혁 씨도 엄마 아빠를 친부모처럼 생각하니까 편하게 그런 거고.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건 고마운데 엄마는 좀 더 위생적으로 식사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꼭 좀 잘 말해줘. 어떻게 대놓고 그렇게 말해? 더럽게 먹지 말라고. 네가 잘 둘러대야지. 엄마가 말하면 되잖아. 내가 어떻게 하니? 양씨는 잠시 딸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딸은 결국 알겠다고 돌아섰지만 표정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씨가 사위를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며 서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양씨 부부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양씨의 당부는 지켜지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함께 식사할 일이 있었는데 사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또 언지를 하자 딸이 이번에도 섭섭해했습니다. 그냥 같이 먹으면 되잖아. 너는 남의 침 먹을 수 있어?
양 씨는 자신이 말하고도 괜스레 속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뒤로는 의도적으로 사위와의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못 보겠다. 아, 장모님 생신이라고 보라가 특별히 알아본 식당이에요. 아니야. 둘이 거기서 오붓하게 데이트해. 일이 많아서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딸은 임신을 했습니다. 몸이 약한 탓에 조심한다고 임신 기간에는 거의 보질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몸이 안 좋아 오지 못했고 말이죠. 딸이 출산하고 집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양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아이를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양씨 부부는 설레는 마음을 하고 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사돈도 하루 일찍 왔다며 인사를 해왔습니다. 아이를 가운데 두고 양가 부모가 감탄을 했습니다. 귀여운 손주가 생겼으니 당연히 좋겠지만 사위도 외동아들이라 특히나 더 손주가 귀했습니다.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돈이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는데 쏙 가버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돈네와 식사를 하게 되니 사위에 대해서 알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때는 워낙 긴장도 하고 결혼에 대해 상의를 하느라 다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몰랐죠. 안사돈의 식사 습관이 사위와 빼다박은 듯했습니다. 안사돈과 사위 둘이 식탁에 앉아 그러고 있으니 가관이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반찬을 집는 것은 둘의 버릇인 듯했죠. 양씨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지만 사위나 안사돈 중 누구도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집 식구의 문화 같은 것인가 싶었습니다. 양씨 부부는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사위도 사위이지만 사돈과도 다시는 식사하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자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틀 동안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먹은 게 단단히 얹히는 바람에 손가락을 몇 개나 딴지 몰랐습니다. 딸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 양씨 부부도 이제는 별 수 없었습니다. 딸은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끼리 괜찮다는데 장인 장모가 사위의 식사 예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딴지를 거는 것도 지나친 간섭처럼 느껴질 것이었습니다. 부모도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양씨 부부만 문제인데 이렇게 괴로울 바에는 다른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양씨 부부가 생각해낸 것은 애초에 괴로운 일은 만들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명절에는 우리 집에 안 와도 돼.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명절에는 너희끼리 여행을 가? 왜?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한다며. 딸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친정에 가고 싶지. 어차피 시집에는 가야 하는 건데 여행도 못 갈 거고. 엄마 아빠가 이제 여행이나 다니려고 그래? 명절에. 그래? 왜 굳이 명절에 여행을 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명절에라도 시간 많이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명절에 오지 말란 소리에 딸이 서운해했습니다. 만나더라도 그러면 카페에서 보자. 그러자 딸도 의아함을 느낀 듯 했습니다. 음식하는 거 힘들어서 그래? 딸이 하도 캐묻자 양씨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잖아. 같이 밥 먹는 게 힘들다고. 아, 민혁 씨 때문에?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해? 그 정도로 괴롭다니까?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엄마는 내가 먹던 거 못 먹어. 너랑 사위는 다르고. 설령 네가 먹던 거라도 엄마가 왜 먹어야 해? 너무 차가운 거 아니야? 식사는 못하니까 너희끼리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마시든지 하자.
아니, 너무하네. 너무한 건 너야. 너도 똑같아? 너는 그래도 그런 예절을 아는 줄 알았더니 너도 모르는 것 같아. 어떻게 남편이 그러는데 고쳐줄 생각을 안 해? 딸에게 누누이 얘기했지만 사위는 여전히 고칠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말은 해봤어? 돌려서 말하긴 했는데. 원래 그게 습관인데 어떻게 금방 고쳐? 몰라. 고쳐지면 그때 얘기해. 그러면 같이 밥 먹는 거는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엄마는 손주도 안 보고 싶어? 손주 보고 싶으면 손주만 보면 되지. 밥은 같이 못 먹겠다. 정말 예민하다, 엄마.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위가 밥 먹는 걸 보기가 괴로우면 그런 자리를 안 만들면 됐습니다. 밥 먹을 때 빼고는 문제가 없는 사위였으니 말이죠. 민혁 씨한테 어떻게 말을 해? 엄마 아빠가 자기랑 같이 밥 먹는 게 싫어서 명절에 오지 말라 그랬다고 해. 그렇게 말하려면 그렇게 해.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욕 먹어? 그러니까 충격요법이라도 써야지. 그렇게 어떻게 말해? 말 안 하고 그냥 살아도 그건 너 자유고. 어쨌거나 엄마 아빠는 같이 밥 못 먹겠으니까 네가 어떻게 말하든 신경 안 쓸게. 왜 이렇게 매정해? 정 넘치는 너는 네 남편이랑 알콩달콩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아. 딸은 계속해서 투덜댔지만 양 씨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나 사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양 씨 부부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장모님, 여행을 가신다고요? 아, 그래? 둘이 여행 가려고? 네, 잘 다녀오세요. 다음 명절에 뵐게요. 아, 김서방. 앞으로 명절마다 여행 가기로 했으니까 김서방도 보라랑 같이 시간 보내. 정말요? 그래? 네, 뭐. 알겠습니다. 딸은 사위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것도 딸의 선택이기에 양 씨는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위와의 식사는 없을 뿐이겠죠. 그런 양 씨 부부를 딸은 차갑다고 했지만 또다시 그런 괴로운 식사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사위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명절이고 언제고 사위와 함께 밥을 먹는 일을 없을 것이었습니다.